네, 미국 증시는 이제 달콤한 연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밤 휴장이고 영국도 오늘 휴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침반 없는 항해라는 이 뻔한 표현 대신에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도를 표시하는 바로미터는 바로 일본 증시 개장 상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친일파 같은 발언이었나요? 하도 일본 오를 때는 우리 떨어지고 일본 내리면 같이 내리고 이렇게 좀 억울해가지고요. 좀 지켜보자는 말씀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함께 보시고 다음에 달러 가치가 다시 약세로 전환한 배경이 무엇이 있나 보시고요. 다음에 연준 양적 완화는 지금 요즘 이렇게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냥 요식 행위일 뿐이다. 결국은 연착륙을 목표로 한 것은 모든 연준 임원의 공통된 바람이다. 뭐 이런 얘기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일본 증시가 중요합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개장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장중의 흐름 나타낼 것인지가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들 위험자산 선호 현상,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까지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금요일장 다우지수는 조금 소폭 상승이고 나머지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미국이 오늘 밤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3일짜리 연휴를 앞두고 미증시 투자자들은 일단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현금화를 한 후에 휴가를 돌입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사실 출구 전략이라는 이런 불안감에 시달려온 미증시에 대해서 금요일 일시적이나마 안도감을 제공했던 것은 바로 내구재 주문 건수의 서프라이즈였다고 설명합니다. 2배 넘게 올랐더라고요. 예상치보다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보시면은 목요일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감 추세가 또 이어졌고 이번에 나온 내구재 주문 서프라이즈 그리고 최근에 발표만 됐다 하면 무조건 다 상승하는 주택지표까지 시장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인위적인 양적 완화나 유동성이 아닌 펀더멘탈에 눈을 돌리게 했다. 이런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양적 완화가 좀 치워지더라도 펀더멘탈 이런 미 경제의 자생력으로 증시가 지탱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에 이런 게 확신을 갖기는 힘들지만은 한 번 정도의 시도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미 증시가 어쨌든 안도감을 확보했고 달러는 다시 약세로 갔는데 바로 이 내용이 중요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과 함께 들어보실까요?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라드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제목에 보시는 대로 QE, 양적 완화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다른 거는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연준 장기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만큼 양적 완화 조기 종료라는 카드를 꺼내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 이게 선제 과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하고 마찬가지로 미국 연준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즉 경기 부양기조 없이도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러니까 애들 자전거 가르치는데 두발 자전거요. 보조바퀴를 띄워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기준이 바로 물가 상승률 2%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여기에 멀었다라는 거고요. 미 상무부 발표 자료 한번 저랑 보실까요? 이게 바로 지난 2003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이 미국의 CPI 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보시면요. 작년 한때 2%를 2번 정도 치고 다시 지금 1%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도 한때 최저점을 찍고 올라오는데 이게 다 이제 양적 완화 원, QE1, QE2, 그다음에 이거 QE3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돈을 왕창 쏟아내가지고 퍼부으면은 그때나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도로 꺾이고 또 QE2 하면서 양적 완화를 또 하니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꺾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물가라는 것은 사람의 혈압과 같아서 너무 낮아도 이게 기운이 없고 영양분이 어디로 새는 거고요. 또 너무 높아도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막이 안 나갔는데 2003년도부터 10년치 인플레이션 그래프를 보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으로만 봐서 미국의 경기 회복은 멀었다라는 가정이 가능하겠죠. 하여튼 그동안 그렇게 밥을 먹이고 영양분을 공급했는데도 여전히 미국 경제는 저혈압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제임스 블라드 연준 총재의 주장인데요. 사실 출구 전략이 일단 한번 이 세상 밖으로 나온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역 연준들의 이 연설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누가 했느냐, 근거가 뭐였느냐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번 제임스 블라드 총재 연설의 이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성향 분석표에 보시면 아실 텐데요. 하늘색일수록 비둘기파고 빨간색일수록 매파입니다. 보시다시피 버냉키 연준 의장, 그다음에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리 다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한 이 사람은 제임스 블라드, 여기 보시는 대로 중도 매파 성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주는 돈 100원하고 부자인 사람이 주는 돈 100원하고는 이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다르듯이 이렇게 매파인 사람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요, 결국은 올해 연준 임원 중 투표권자 중에서 비둘기파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6월 출구 전략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비둘기파 중에 몇 명 있었고, 또 매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직 멀었다고 지금 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을 시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연준의 이 내막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로 바로 넘어갑니다. 보시는 대로 지난 수요일 이때가 버냉키 연준의장 연설이 있었고, 오후에 연준 의사로 공개되면서 여기서 출구 전략이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달러 가치가 강세로 가버린 거죠. 그랬다가 상승분이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제임스 블라드 총재 연설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보시다시피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수요일보다 아래로 더 내려온 상황이죠. 달러 약세가 지금 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연준 내의 출구 전략에 대한 컨센서스는 양적 완화 쪽으로 완전히 뭐 기울기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신 매파는 약간 비둘기파 색깔을 내고, 그동안의 비둘기파는 약간 좀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그냥 다변화 정도로 나오는 것이다. 즉, 이 역시도 시장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핸들링하기 위해서,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좀 잘 정돈된 화음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불협화음이 아니고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후반부에 일본을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또 매파적인 목소리를 냈네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본은 지금 빅 모먼, 중대한 국면에 직면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지금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걸 감안한다면은 뭐 최근 일본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겪는 것이 하나도 놀랍지 않다라면서, 지난주 목요일 일본 증시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이 나오지 않은, 반등에 실패한 이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런 식의 이 큰 변동성 한동안 연장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경계감을 드러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역시 일본 증시 개장과 장중 흐름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들 투심의 바로미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지난 금요일 상황 보실까요? 일단 뭐 주간으로 니케이 지수 보시면은요, 목요일 날 7.3% 급락은 보이고 있고, 약간 반등을 하려다 말았는데요. 그날 금요일 날 이제 일종 그래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반등 출발을 했어요. 한 1%대. 그렇지만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3%가 추가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2%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사실 일본 증시 한 1년 전만 해도 변동성이 뭐 거의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이렇게 최근에 몰리고, 강동진 박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듯이 뭐든지 몰리면 사고가 난다고 요즘에 좀 불안정한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총재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일요일날 한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네요. 니혼 게이자 신문 보시죠. 어제예요. 어제 일요일 신의 한 연설 자리에서 최근 일본 증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 불안감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과열 조짐이 없다, 최근에 장기기 국채 금리 상승과 양적 완화 부작용을 감내할 만한 내성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일본 증시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의 투심은 쿠로다하고는 달랐습니다. 니케이 지수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된 주말장 모습 보실까요? 앞에서 보신 대로 이제 일본 증시 금요일장에서는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요, 지금 보시는 대로 주말에는 360포인트, 360엔이 추가 하락하면서 지난 금요일장의 하락분에다 한 3배 정도 되는 마이너스 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주말에 360엔이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음으로 달러엔 환율까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요 100엔 넘은 이후에 103엔까지는 진짜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버렸는데 앞에서 보신 대로 연준 총재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또 한번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더군다나 매파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달러 약세와 함께 엔화는 상대적인 강세로 가면서 101엔대 초반으로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아베노믹스의 칼날에 해당하는 엔저 현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정황에 따라서 오늘은요 국내 외국인들 투심이 방향성을 잡는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하방이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오늘 낙폭은 오늘 밤 지나고 내일 밤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락해도 걱정 마시고 상승해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경계감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셨습니다.